안녕하십니까, 이원영입니다. 이제 사용자 관리의 그 세 번째 부분인 암호 관리 및 소유권 관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유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저 빈 밑에 패스워드라고 하는 이 명령어를 이제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암호를 관리했는데요. 이 암호를 관리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 etc 밑에 섀도우 파일에 있는 암호를 관리한다라는 의미라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tc 밑에 섀도우 파일을 보시게 되면 뭔가 이게 좀 내용이 뭐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좀 복잡해 보이시죠? 자, 일단은 여기서 먼저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시게 되면 요 etc 밑에 섀도우 파일은 일단 9개의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개의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콜론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지금 크게 보이시는 거는 이제 3개의 필드만 쓰고 있고, 나머지 뒤 영역은 지금 거의 공백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안 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쓰고 있는데 각각의 의미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맨 처음에 부분이 바로 이제 유저명이 되겠죠. 앞에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과 동일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바로 이제 패스워드 파일에서 X로 처리된 실제 암호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실제 암호입니다. 실제 암호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 패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개죠. 13자리로 구성되어 있는 암호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6, 4, 4, 5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이건 last change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last change. 무슨 의미냐면, 유닉스가 이제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이 시간을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언제 이제 나중에 만들어졌냐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현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보시면 되는데, 언제 오늘 암호가 바뀌었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부터 그러면은 이거를 기준점으로 삼을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1970년 1월 1일을 이제 기준점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1970년 1월 1일.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 만약에 암호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날짜를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날짜를 이렇게 계산해서 여기다가 이제 날짜를 업데이트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시스템이 설치된 이후로 6445라고 되어 있는 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기본 값이고요. 나중에 암호를 바꾸시면 그 값이 바뀌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유저의 리스트는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간혹 이제 etc 밑에 패스워드를 수동으로 바꾸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두 개를 동기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pw conv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pw conv라는 명령어로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하고 etc 밑에 섀도우 파일에 리스트를 동기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저명 정도만, 나머지 뒤에 값을 동기화 시켜주는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섀도우 파일에서 암호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 암호 영역 부분의 내용이 이제 몇 개가 더 있습니다. 4개 정도가 더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암호의 종류가 나오죠.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암호라고 하는 게 있죠. 정상 암호. 자,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보셨던 이 부분, 이 루트 다음에 나오는 13자리의 암호가 있는 게 정상 암호입니다. 정상 암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P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 MP, 이건 No Password의 약자입니다. No Password. No Password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패스워드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시스템 특수 계정들이 이제 No Password라고 하는 걸 갖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저가 갖는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용자가 사용 기간이 만료가 됐거나 혹은 특정 사용자가 로그인하는 걸 막기 위해서 락을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별 LK 별이라고 이제 모양이 나오는 것들은 요거는 이제 락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유저를 바로 만들고 암호를 지정해 주지 않으시면 락이 걸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암호를 깨주는 게 이제 뭐 정상 암호라고 보시면 되겠죠. 혹은 아예 패스워드를 지워버리는. 자, 아래 보시게 되면은 그 암호 영역 부분이 이렇게 암호 영역 부분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공백으로 처리가 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공백을 넣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콜론으로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이제 암호를 없애준 거죠. 이게 앞에서 저희가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유저가, 이 뒤에 나오는 유저가 로그인할 때, 루트가 이제 암호를 다 알려줄 수가 없으니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알려줄 수 없으니까, 그 유저가 로그인하면서 직접 만들어라, 이런 의미죠. 아이디의 패스워드를 로그인하면서 2번 입력하고 들어가게 해주는, 이게 배려를 해주는 거죠. 유저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제 패스워드라는 명령어로 만약에 지정을 하시려면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 중인 유저도 락을 걸 수가 있고, 그 유저의 암호를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고, 새롭게 암호를 루트가 예를 들어 지정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루트가 지정하면 루트는 암호에 제한이 없죠.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줘도 되는데, 일반 유저가 암호를 바꾸려고 하게 되면, 패스워드라고 치시게 되면 뭐 좀 까다롭죠. 뭐 6자에서 8자 사이에 알파 뉴메릭하게, 그 다음에 이제 특수 기호를 좀 섞어서, 숫자를 섞어서 하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암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패스워드 에이징을 보시기 전에 한번 암호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슬에서 etc 밑에 shadow라고 하는 파일이 있죠. etc 밑에 shadow라는 파일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루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암호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세팅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보셨던mp라고 하는 건 no 패스워드였고, 뭐 listen, gdm, 뭐 이렇게 새로 시스템에서 생성된 애들은 전부 다 이렇게 lk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lk는 락이 걸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락이 걸렸다. 자, MySQL도 이제 락이 걸렸고, 이제 W와 LE는 이제 암호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암호가 생성이 됐고요. 14826이라고 하는 건 1970년 1월 1일부터 이 암호를 바꾼 날을 날로 세가지고 이제 엊그제 바꿨으면 14826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passwd 루트가 입장에서 user9라고 한번 해보고요. 패스워드 user9 뭐 11 이렇게 하셔도, 제가 1로 이제 암호를 바꿨는데 섀도우를 봐야죠. 섀도우라고 보시면 이렇게 이제 숫자가 13자리 암호가 나오고요. 임의대로 이제 이게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842 이게 이제 70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를 날짜로 세준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passwd 뭐 l 락이죠. 그 다음에 user8을 하게 되면 user8은 암호가 변경이 되죠. 락이 걸렸을 거고요. password 대문자 n user 뭐 7 이렇게 하게 되면 얘도 암호가 변경됐죠. 캐슬에서 shadow 파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user8은 락을 걸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락이 걸렸죠. 유저는 락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user7은 이렇게 no password라고 해서 np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no password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사용 중인 유저의 락을 한번 걸어보게 되면 password -l에 user9 이렇게 하시게 되면 또 변경이 되죠. 자, user9가 여기서 실제 정상적인 암호 앞에 보시면 락이 걸려 있죠.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user9에 대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자, 안 들어가지시죠? 이렇게. 그래서 자, 이 유저에 대한 락을 password -u unlock이죠. user9 cat.에서 etc 밑에 shadow라고 해서 확인해 보시면 앞에 이제 락이 삭제가 됐죠. 자, 그럴 경우에 다시 한번 user9 자유97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들어가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암호를 이렇게 관리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패스워드 에이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패스워드 에이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암호를 관리하는 그런 그 방법인데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에이징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죠, 나이. 그러니까 어떤 암호의 기간을 설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패스워드 에이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맥스를 90일로 잡았다라고 되는데, 맥스가 90일이라는 얘기는 요거는 90일 동안 사용을 만약에 하지 않으시면 락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락이 걸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민 7이라고 되어 있는데 패스워드 마이너스 n 뭐 7 유저명이 되겠죠. 민 7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를 들어서 암호를 바꾸면 7일 동안은 암호를 바꿀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5라고 되어 있는데 패스워드 마이너스 w 5로 해서 5 값을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이 워닝이라고 하는 거는 맥스가 다가오기 5일 전부터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워드가 락이 걸릴 거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가 주로 이제 많이 쓰이는데 섀도우 파일에 이 값이 지정이 됩니다. 자, 그러시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유저 9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패스워드 마이너스 x였죠. 근데 이거를 보시기 전에 제가 앞에서 맨 마이너스 s4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섹션 네 번째 거, 매뉴얼 페이지 섹션 네 번째 거. 섀도우.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섀도우 파일에 대한 매뉴얼 페이지를 보여달라.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엔터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파일 포맷 해가지고 섀도우 가로 열고 4라고 되어 있죠. 이 4가 바로 섹션 4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섀도우 파일, 패스워드 파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etc 밑에 섀도우 파일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각각 그 유저의 엔트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조금 내려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유저 네임이라고 되어 있죠. 유저 네임. 여러분들 유저 네임이고 암호 실제 암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last change 값이죠. 여기서 1900 여기 보시면 January 1일 1970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암호가 바뀐 날까지를 날짜 수로 세 가지고 보여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min 값, max 값, warning 값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뭐 inactive, expire, flag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min, max, 1이라고 하는 값을 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래 이제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가 유효한 maximum 날짜, number of day, 그 다음에 1 값은 패스워드가 expire 되기 전에 그 날짜가 warning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패스워드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예를 들어 91 그 다음에 유저 9 자, 그러면 etc 밑에 그래브로 하겠습니다. 그래브로 해서 유저 9 etc 밑에 섀도우를 보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min 값이 0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이제 91이 세팅이 하나가 됐죠. 91이 세팅이 하나 됐고요. 제가 만약에 패스 wd 마이너스 미니멈 값을 7일로 유저 9에 값을 세팅을 하겠다. 그러면 7일 동안은 암호를 바꾸고 나서 일주일 동안은 암호를 바꿀 수가 없게 해놓는 거예요. 너무 자주 암호를 바꾸면 또 안 되니까. 그때에서 그래브로 할까 불러오시면 0이 이제 또 0이라고 하는 값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됐는데 7일로 바꿨죠. 그 다음에 warning 값은 패스워드 마이너스 w51 그 다음에 유저 9에 대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min 값이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max 값이 두 번째, warning 값이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패스워드 에이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스워드 에이징이다. 그래서 암호의 어떤 그런 기간을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암호를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최대 90일이 지나기 전에 이렇게 석 달에 한 번씩은 꼭 암호를 바꿔줘야지만 락이 걸리기 전에 암호를 바꿔줘야지만 한다.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제 암호가 expired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제 암호를 넣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암호를 이제 두 번 변경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이 이제 바로 그 패스워드 에이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스워드 에이징이다. 그래서 전체의 암호가 이제 이때까지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120일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넉 달 동안 암호를 이제 넉 달 후에는 암호를 꼭 바꾸셔야 되는 거죠. 이제 90일은 이제 분기별로 암호를 한 번씩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날 암호를 바꿨으면 1일이 지난 다음에 암호를 못 바꾼다라는 겁니다. min이라고 하는 값은. 그래서 7일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7일이면 7일째 되는 날 이제 암호를 바꿀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90일이 지나기 5일 전부터 이렇게 5일 전에 암호를 워닝을 패스워드가 락이 걸릴 겁니다. 로그인할 때 패스워드가 락이 걸릴 겁니다. 라고 이렇게 워닝을 뿌려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패스워드 에이징은 알아두시면 나중에 보안 관리상 되게 일반 뭐 사용자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 안 바꾸잖아요. 그죠? 1년이 지나가도 아무 안 바꿉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 맥스 값 정도는 이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소유권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ch 모드와 관련 ch 모드도 있고 ch 이제 OWN도 있는데 퍼미션 부분에서 ch OWN 할 거고요. 우리가 이제 사용자를 배웠기 때문에 사용자하고 그룹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같이 연관돼서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연관돼서 같이 한번 나온 겁니다. 그래서 파일의 소유권 관리는 루트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일반 유저 예를 들어서 뭐 루트가 아니라 뭐 유저 9인데 내가 유저 뭐 8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제가 유저 8의 파일을 내가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변할 수는 없으니까 루트만이 그런 작업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CHOWN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뭘 하나 이렇게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ls-l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봤는데 이 유저 부분이 이름이 아니라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이 당시 이런 파일들을 만들었을 때 뭐 이런 파일들이 이렇게 압축을 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유저하고 여러분들 시스템에 있는 유저는 이름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2000 UID가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시스템에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이제 변경을 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HOWN 그 다음에 사용자명 그 다음에 파일과 디렉토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꾸고자 하는 파일명 혹은 디렉토리명을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룹을 여러분들이 바꾸실 때는 chgrp라고 해서 change 그룹이죠. 그래서 그룹명 그 다음에 파일 및 디렉토리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디렉토리 밑에 있는 거 전부 다 바꿀 때는 일일이 뭐 예를 들어서 하나씩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꺼번에 전부 다 아래에 있는 하위 디렉토리까지 전부 다 지정해라 라고 할 경우에는 -R 옵션을 주시면 됩니다. R 옵션 사용자명 그 다음에 디렉토리라고 하시게 되면 그 하위 디렉토리가 전부 다 바뀐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에 소유권과 그룹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렇게 콜론으로 구별을 해가지고 CHOWN 사용자명 그룹명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다 바꾸실 수 있겠고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문자 R 옵션은 여전히 유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소유권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